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오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헌재가 확실하게 내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에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과 단체장 등은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극우단체의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럼 먼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최종 변론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내란의 증언과 증거를 흔들려던 윤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변론이 거듭될수록 위헌과 위법의 정황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심판 최대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냐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런 적 없다고 방어했습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대통령 지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국회에 투입된 수방사 지휘관도 상관이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이 전화해 국회의원 잡아들이라고 6차례 닥달했다고 자신이 검찰에 진술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유일하게 증인으로 2번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명단의 신빙성을 공격하며 공작이라고 몰아붙였지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전달된 다른 명단들과 대부분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무슨 대법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렇게 하다가 이름은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이 어떤 명단을 읽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평화적 계엄이라고도 했습니다.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건 금세 드러났습니다.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자신이었다면서 부정선거 의혹 점검 차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그날 밤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을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증언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배한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헌재 심판이 거듭될수록 비상계엄이 얼마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는가 하면 포고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스스로 위헌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요건도 아닌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선포했다면 헌법과 계엄법을 어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중국 배후설까지 제기하며 부정선거론을 계엄 이유로 부각시키려 했지만 자기들이 부른 증인의 동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연계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부정선거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지만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제대로 심의했는지는 여러 차례 따져 물었습니다. 그날 그 회의는 22시 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이 되었고 그때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거죠. 의장관은.
김용현, 이상민 두 전직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충암고 출신 3명은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안건 설명도 회의록도 부서도 개회나 폐회 선언도 없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국정 2인자는 간담회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간담회로 본다는 표현은 개의 및 종료 절차, 간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국회 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은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계엄의 위법성을 뒷받침할 문건도 속속 확인됐습니다. 어디 위에 집무실 대통령 탁자에 그 단전 단수에 소방청장 문구도 있었습니까? 제일 머릿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 명시된 최상목 문건도 실체가 드러나 계엄군을 투입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명태균 씨 스마트폰에 실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SNS에 창원교도소에서 명 씨를 접견하고 왔다며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스마트폰 석대와 로봇 모양의 USB 사진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전화기에 송쇠프, 장어집 다 나온다며 카피본이 있고 어느 시점에 터뜨릴 거냐만 남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명 씨의 변호인은 명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국집 송쇠프와 장어집 등에서 4차례 만났다고 주장했고 오 시장 측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기 전 내부에서 체포를 막는 게 위법할 수 있다고 검토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체포 방해를 주도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문건을 함께 제출했는데요. 검찰은 3번째 영장마저 돌려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 방해 아닌가요? 송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아섰던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법원이 내준 영장 집행을 막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을 지키려 했을 뿐 체포 저지가 범죄라고 인식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할 핵심 물증을 경찰이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영장 집행 저지의 위법성을 검토한 경호처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은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신 다른 보완 조치를 찾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보완 수사하라며 김성훈 차장 영장을 2차례, 이 본부장 영장을 1차례 각각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장을 반박할 핵심 물증까지 확보한 경찰이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돌려보냈습니다. 반려 사유는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기엔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것. 경호처가 이미 위법성 검토를 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에 물증까지 나왔는데도 잇따른 구속영장 반려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측에선 진술과 물증까지 확보해도 검찰이 받아주지 않는다며 사실상 수사 방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사흘 앞두고 거리로 나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도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장외 집회를 열고 공개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종식,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경복궁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조속히 파면하라!
집회를 연 윤석열 즉각 퇴진 비상행동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 잔당들은 윤 대통령의 복귀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만 드러나니까 아예 싹 쓸어버리자 하고 계엄을 한 것입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여 내란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른 오후 헌재 앞 안국역에서 시작한 탄핵 촉구 집회는 도보 행진을 거쳐 경복궁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그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되게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들이 군대에 있다는 아버지는 계엄 당시 총든 아들과 대치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며 하루빨리 탄핵 정국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그다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렇게 고생하고 마음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도 헌재 앞에 총집결했습니다.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장외 집회를 연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를 위해 파면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헌재 마지막 판결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에도 반대하고 있다며 내란 동조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동조 정당,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지금도 윤석열의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들 밥그릇에만 관심입니다. 비상행동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절에도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